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등비급수 개념을 배웠고, 이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도형과 관련된 등비급수 문제들, 이런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문장제 문제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좀 어려워 보이는 이제 문장제 문제들을 선생님이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순환소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때는 왜 정확하게 이 땡땡이라는 이 부분을 구로 고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등비급수를 이용하면 왜 99분의 13이라는 모양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땡, 3땡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은 1, 3이라는 마디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3, 1, 3, 1, 3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풀어서 써보면 0.13에다가 0.0013이 더해지고 0.000013이 계속 더해지는 이런 형태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얼마가 곱해지는 규칙이죠? 100분의 1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등비급수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1-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분의 99분의 100분의 13이니까 99분의 13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0.27땡이라는 것은 0.27777 이렇게 뒤에 7만 이제 반복되는 형태인데요. 이것을 풀어서 써보면 0.2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더하기 땡땡땡 이런 형태로 이제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0.2와 0.07 사이에는 어떤 공비에 관한 그런 규칙을 찾을 수 없고 두 번째 항부터 0.07부터 등비급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규칙이 이제 10분의 1씩 계속 곱해지는 등비급수죠. 그래서 첫째 항이 0.2가 아니다라는 것, 첫째 항은 0.07이다 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을 구할 때도 0.2는 따로 빼놓고 1 공비분의 첫째 항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그러면은 이게 90분의 7이니까 계산하면 90분의 25 이렇게 돼서 5로 약분하면 18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1번은 똑같이 이제 푸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답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수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예제 2번부터 이제 우리가 도형과 관련된 등비급수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통 우리가 프랙탈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프랙탈이라는 것은 자기 닮은 도형이다 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모양, 자기 자신의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일단은 이게 문장제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첫째 항을 계산하고 둘째 항을 생각해서 이제 합공식을 적용시키는 순서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두 번째 정사각형 넓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쭉 더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항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길이가 1이라 했어요. 그리고 CO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 되고요. 지금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넓이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C2도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1의 제곱인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둘의 관계는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합공식을 적용시켜 보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돼서 답은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또 봅시다. 지금 이 문제도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구해야 되는 것, 제일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되겠죠. 구하는 것은 C1의 둘레, C2의 둘레, C3의 둘레.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C1의 둘레는 어떻게 돼요? C1이라는 원을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이 커다란 원을 말하는데 이 원의 반지름을 알면은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C1의 둘레는 어떻게 되죠? 2파이 R이니까 2파이 4 이렇게 돼서 8파이가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째 항을 계산해도 되고 길이 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이의 비율. 자, 길이 비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나타나는 원은 뭐예요?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현하는 이 원이죠. 이 원의 반지름을 표현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비율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30도겠죠. 30도고 여기 90도니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길이 비는 4대2, 즉 2대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비는 4대2, 즉 1대 2분의 1임을 알 수 있고요. 지금 개수가 변하지 않죠. 개수가 변함없기 때문에 이 2분의 1을 그대로 공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 찾았고 공비 찾았으니까 합공식을 적용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합공식 적용시켜보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돼서 16파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은 선생님은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 별로의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첫째 항이 1톤인지 아니면 그 다음 거인지가 문제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이 과정을 1톤에 대하여 이런 수거와 재생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1회 재생산되는 비닐, 그 다음에 2회 재생산, 3회 재생산. 쭉 이거를 이제 계속 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째 항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항. 자, 비닐을 1톤부터 시작해서 1톤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먼저 75%를 수거를 해요. 그러니까 1톤의 75%, 0.75가 수거가 되고 이 중에서 80%가 다시 비닐로 재생산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이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0.6이 나오니까 첫째 항은 0.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공비를 바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의 재생산은 여기다가 0.75 곱하기 0.8을 또 곱하는 형태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공비로 쓰면 되겠죠. 0.6. 그래서 4번. 합공식을 적용시켜 보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돼서 답은 2분의 3, 즉 1.5톤이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풀기 전에 참고로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 이익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A에다가 A의 10%가 더해졌다는 거니까 계산하면 1.1A가 돼요. 그러니까 1에다가 0.1을 더해주는 거죠. 반대로 10% 손해가 났다라는 것은 A에서 A의 10%가 빼지는 거니까 0.9A가 돼요. 그러니까 0.1이 마이너스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이제 문제 3번을 봅시다. 자, 문제 3번도 엄청 문장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또 해마다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회 장학금, 2회 장학금, 3회 장학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장학금이 계속 지급될 때 이 총합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첫째 항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회 장학금은 처음에 20억 원의 기금부터 시작해요. 20억 원의 기금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25%의 이익을 냈다 그랬어요. 이 말은 1.25를 곱해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여기에서 40%를 장학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이게 이제 계산해보면 2분의 1이 돼서 10억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항은 10억이에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둘째 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기금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익이 남는 거에서 10억은 장학금으로 썼고, 다시 남았는 금액을 생각한다는 거니까, 20억에서 25%의 이윤을 내서 장학금으로 0.4를 줬으니까 남았는 금액은 0.6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이익을 25% 내고 40%를 장학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이 공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 20억 1.5 그다음에 0.4 이 부분 말고 남는 이 부분이 바로 공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0.75가 나와요. 그래서 4번 합공식을 적용시켜 보면 1-0.75분의 10억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답은 40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 봅시다. 요거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1번 봅시다. G1과 G2에 반사되지 않고 유리를 통과하는 1번의 양을 구해보자. 자, 보세요. A 들어옵니다. 반으로 나눠지죠. 2분의 A가 됐는데 또 반으로 나눠져요. 4분의 A겠죠. 4분의 A다. 여기가 4분의 A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활동 2는 2번의 양을 구해보라 그랬어요. 자, 2번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A가 가다가 다시 반으로 쪼개져요. 8분의 A인데 또 반으로 쪼개져요. 16분의 A가 오겠죠. 16분의 A가 온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4분의 A, 두 번째 항은 16분의 A니까 얘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6분의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첫째 항은 4분의 a니까 답은 3분의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 문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어려 보이는 애들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99분의 4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소수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43을 99로 나눠보면 0.4 이렇게 곱하면 396 이렇게 돼서 34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3을 곱하면 297 이렇게 나와서 다시 430이 나와요. 그럼 다시 4가 시작되고 43, 43, 43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의 n제곱 an을 풀어서 써보면 첫 번째 항은 6분의 4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항은 6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항은 6의 세제곱분의 4 그 다음은 6의 4제곱분의 3 이렇게 4343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6의 6제곱분의 3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 4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 3으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각각 수렴하는 등비 급수는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파란색부터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공비는 6의 제곱분의 1이고 첫째 항은 6분의 4겠죠. 더하기 빨간색 부분은 1 마이너스 공비는 6의 제곱분의 1이고 첫째 항은 6의 제곱분의 3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해보면 35분의 2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직접 한번 나열해 봐야 되겠죠. 지금 3i는 x 더하기 3이니까 y는 3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x가 3의 배수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x에 3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여기 3 들어가면 y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1이라기보다는 a1, b1은 이렇게 결정되고 a2, b2, a2, b는 6 들어가면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a3, b3은 9 들어가면 4가 나와요. 이런 규칙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an과 bn은 각각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n, 자, 2라는 것은 여기 첨자랑 비교해보면 1에다가 하나씩 크죠. 여기 2이고 여기는 3이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분의 1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3n,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뒤에 부분은 3분의 1 빼고 이 부분은 부분분수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 빼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전에 이제 수업 때 해봤으니까 생략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극한을 보내보면 1이랑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1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1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도 지금 구하는 것은 뭐예요?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이렇게 둘레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둘레의 길이 첫 번째 이 둘레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L,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정의되죠. 근데 지금 반지름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4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2일 거고 각도는 항상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2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4였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A3이라는 좌표가 여기 보면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는 4의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길이 비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이 두 번째 항을 생각할 때 길이 비를 한번 따져보면 4가 3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1대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2파이에서 4분의 3배를 한 것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합공식을 적용시켜 본다면 답은 8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